글로벌 증시의 낙관론이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에 이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했고 향후에 조금 더 올릴 만한 가능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줬었는데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일본 증시도 좋고 유럽 증시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외국계 증권사들은 올해 하반기 굉장히 좋게 봅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의 밴드 상단을 2,900선까지 올려잡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국내의 분위기는 약간은 온도차가 있습니다. 앞서서 강한 상승 랠리 2,600선을 넘어서고 나서 2,700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한 가운데 약간은 좀 조정을 받는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는 2,600선 테스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과연 짧은 조정을 마치고 다시금 또 뜨거운 하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장의 움직임 더욱더 관심을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핵심 뉴스로 문을 열어보죠. 이번 주는 이벤트 주간이다.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금리의 주간, 각국의 이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회의를 갖는 그 주간이었습니다. 이 연준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간밤에는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약간 올렸습니다. 베이비 스텝 결정이 나왔고요. 기존에 EU 쪽에서는 기준금리가 3.75%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대비로 0.25%포인트 인상을 해서 기준금리 이제는 4%가 됐습니다. 이 EU 쪽에서는 미국보다 조금은 늦게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이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8번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린 배경에는 물가 상승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오랫동안 너무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거고요. 또 물가 상승률이 적시의 중기 목표치인 2%에 복귀할 수 있겠다라는 의지 아래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상 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텐데요. 미국은 쉬었다가 다시 올릴 수 있고 또 유럽 지역에서는 이번에도 올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올릴 만한 이 여력이 있다. 그 가능성을 함께 내비친 겁니다. 향후 결정에도 인플레이션을 적시의 2%의 중기 목표치로 되돌리기에 충분한 수준까지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22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상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유럽 증시, 미국 증시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나란히 올랐습니다.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이제 투자자들은 연준을 믿지를 않습니다. FOMC 결과가 끝나고 나서 연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안심해서는 안 되고 연내 금리 인하 안 할 거고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점도표보다 조금 더 이 예상 금리 밴드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최고는 6%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올해 하반기 2차례 정도 더 인상하지 않을까. 이것이 점도표대로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연내 금리를 살짝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이 연준의 이야기대로 금리를 2번이나 올릴까? 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고점에 다가섰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긍정론, 낙관론적인 분위기가 더 지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뉴욕 증시에 좀 반영이 됐는데요. 간밤에도 S&P 500 지수 0.7%, S&P 500 지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4,425.8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보시면은 이 앞서서 지난해부터의 움직임을 쭉 그려왔습니다. 보시면은 올해 이 2분기에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현재 차트를 통해서 1년간의 흐름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간밤에도 S&P 500 지수, 다우, 나스닥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기술주의 강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는 최근에 AI 돌풍이 상당히 강하게 불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을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있습니다. 3.2% 급등을 해서요.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강했고 오라클도 3%대, 메타플랫폼도 3%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기술주, 그 가운데서도 AI 키워드가 더 강했습니다. 반도체는 상대적으로는 좀 약했는데 이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두각을 나타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이제 가격도 움직일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D램 3분기에 가격 인상 협상 중이다라는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일부 D램이라고 한다면은요, GPU에 탑재할 HBM 그리고 DDR5 이렇게 두 개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HBM은 이 시간에 앞서서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에 샘플 요청을 한 바로 그 반도체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가격 협상이 재차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DDR5 같은 경우는 올해 초죠. 인텔이 조금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실히 DDR5의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가격 인상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업계에서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D램 시장에서요, DDR5의 시장 점유율은 올해 12% 정도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42%로 약 절반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시장조사 업체들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DDR5와 HBM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DDR5는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HBM은 최근 들어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HBM 관련된 종목으로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윈팩 있고요. 윈팩 어제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미래반도체, 자비스, 인텍플러스 같은 종목 묶어볼 수 있습니다. DDR5는 기판 관련된 종목 많이 묶이죠. 대표적으로 심텍이 있습니다. 심텍도 어제장 강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주가 약 10% 정도 그 이상의 상승 움직임 보여줬고요. 또 따라가는 종목 대덕전자나 코리아서킷 그리고 아비코전자 같은 이런 DDR5 관련된 종목군 오늘까지 연속성이 나올 수 있을지, 반도체 관련해서는 일련의 뉴스들이 꾸준히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 보겠습니다. 앞서서 미증시에서도 AI 관련된 종목,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공지능 하면 또 XR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와 관련해서 정부 부처에서도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오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요, 서울 XR 실증센터에서 국내 XR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서 XR 융합산업동맹이라는 것을 출범시켰습니다. 오늘 출범한 이 XR 융합산업동맹에는요, XR 부품이라든지 세트, 서비스 기업과 유관 기업들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참석한 기업으로는 상장사로는 좀 사이즈가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같은 업체들이 참여를 했고요. 비상장사로 TNC솔루션이나 레티널 같은 업체들이 있는데, 일단은 상장된 업체들 가운데서는 좀 대형 IT 업체들이 이날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출범된 동맹 같은 경우는요, XR 기술 로드맵을 만들고 협업 모델을 개발하는데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정부 쪽에서도 이제 협력을 해서 조금 더 XR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라는 정도로 좀 받아들이시면 어떨까요? 관련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XR 관련주입니다. 좀 큰 기업들보다는 작은 기업 XR 관련된 종목으로 묶어봤는데요. 미래나노텍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나무가가 이런 XR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크게 또 주목받기도 하고요. 어제는 다소 좀 밀려 내려가면서 시장들이 소외됐습니다. 아스타 뉴플렉스 그리고 MC넥스 등의 종목이 꼽히고요. 또 XR 하면은 카메라 모듈 쪽이라든지 이런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영향을 받는 만큼 오늘 이 뉴스에 대한 반응도 지켜보시죠. 다음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개별 종목 뉴스고요. 최근 들어서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 짓는다라는 소식을 굉장히 자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한 기업이 이 새만금에 전구체 배터리 공장 짓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LS하고 LNF입니다. 손을 잡고 1조 투자해서요.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짓는다라는 내용이고요. 표를 통해서 살펴보시면은 새만금 산업단지입니다. 예상 투자액 1조 원 가량이고요. 지분 구성을 보시면은 LS가 조금 더 가져갑니다. 1% 더 가져가서 51대 49의 비중이 됩니다. 생산 능력이 다른 업체에서 짓는 전구체 배터리 대비로는 약간 좀 적은 편인데요. 8만 톤가량의 규모가 될 예정이고요. 준공 목표는 2025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LS와 LNF가 손을 잡고 전구체 공장을 짓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LS 그룹 차원에서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수직 계열화 이 부분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LS 그룹 내 전기차 생태계를 정리해 놓은 그런 표입니다. 여기에 상장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LS 전선 같은 경우는 고전압 하네스 만들고요.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지금 중심이 좀 되고 있습니다. 충전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밖의 계열사들의 충전 솔루션이라든지 황산 니켈을 생산한다든지 이렇게 소재와 충전 전 영역에 걸쳐서 점차 파이를 확대해가고 있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LS 관련된 종목군들은 2차전지 얘기가 나올 때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오늘장의 움직임도 함께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LNF는 단기에 이 중국 그리고 또 미국 이슈가 나오면서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과연 뚜렷한 반등세 언제쯤에나 나올 수 있을지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희망금의 전구체 공장을 짓는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 뉴스 알아봤는데요. 개장은 증권통 오늘도 함께 하시죠.